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인 조윤선입니다. 귀여운 4살짜리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죠. 사랑스러운 아이를 보고 있으면 제 불행하기도 행복하기도 했던 어린 시절이 생각납니다. 제가 딱 지금의 딸 나이 정도였나 봐요. 그때 엄마 아빠가 생겼거든요. 네, 저는 입양된 사람입니다. 제 친부모의 얼굴조차 몰라요. 지금은 기억조차 흐릿한 그때 이야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남아있는 서류를 보면 1990년 저는 4살 때 양부모님께 입양이 되었어요. 그런데 양부모님은 저를 입양할 때 사이가 아주 나빴다고 합니다. 이유는 양부의 불임 때문이었죠. 양모는 아이를 원하고 양부는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 더 관계가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싸움은 감정 싸움에서 이혼 이야기까지 번졌고 꽤나 험악한 분위기로 지내온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들 부부의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이를 원한다면 입양을 해서 키우라고 하신 거죠. 아들 부부가 아이를 하나 얻게 되면 다시 사이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신 듯합니다. 그래서 제 양부모님은 저를 입양했다고 해요. 잘은 모르지만 이혼을 하지 않고 입양을 하면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할아버지가 돈이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제가 이런 식의 추측을 하는 이유는 양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은 기억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특히 양어머니는 본인의 아이를 원했던 것뿐 입양된 딸인 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는 잘해줄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양면적인 행동을 생각해보면 결국 돈이 걸려 있었던 것이라는 걸 추측할 수 있었죠. 만약 할아버지가 재력가가 아니었다면 양부모님은 진작에 이혼했을 거고 저를 입양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4~5살 때의 기억이라 선명하지는 않지만 저는 불안한 환경에서 눈치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후 제법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건 6살 무렵이에요. 양부모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주 봤어도 어린 맘에 너무나 무섭고 불안했습니다. 양부모는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동네가 떠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물건만 안 던졌지 온갖 욕설에 삿대질에 한번 싸우면 그야말로 끝을 봤어요. 저는 집안 한 구석에서 오들오들 떨기만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부모가 싸울 때면 저는 같은 동네에 살던 할머니 댁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죠. 할머니 댁은 좋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를 구박하지 않으시고 사탕도 주고 만화 영화도 보여주셨고 함께 사는 고모는 저와 잘 놀아줘서 좋았어요. 제가 할머니 댁을 좋아해서 그런지 언젠가부터 양아버지는 저를 할머니 댁에 데려다 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무엇 때문에 화가 난 어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저를 데려가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죠. 그러면 20분 정도 후에 조부모님이나 고모가 데리러 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집 저 집 메뚜기 마냥 옮겨다니며 7살이 되었지만 부모님의 싸움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귀가 멍멍해지도록 소리를 지르는 부모 옆에서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죠. 저는 조용히 집을 도망 나와서 혼자 할머니 댁으로 갔어요. 여러 번 가봤으니 이제 가는 길을 익혔거든요. 한 동네라고는 하지만 어린아이 걸음으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1.5km 정도 떨어져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할머니 댁에 도착했더니 집에 계시던 할머니 할아버지는 혼자 여기까지 걸어온 저를 보고 기함을 하시더군요. 사실 어린애 혼자 그 거리를 걸어왔다는 게 얼마나 가슴 쓸어내릴 일인지 지금은 알았지만 그때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표정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그 즈음 주변에서 흉흉한 사건이 났었거든요.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강도나 도둑 같은 일이었을 거예요. 결국 할아버지가 아주 난리가 났답니다. 솔직히 할아버지의 불같은 성격에 그때까지 많이 참은 거였어요. 할아버지는 바로 부모님을 불러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가 제정신이 박힌 인간들이야? 아직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애를 혼자 보내?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너희 자식이라고 데려왔으면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 부모님은 할아버지께는 죄송하다고 했지만 집으로 돌아와 저에게는 할머니 댁 출입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결국 저만 피해를 본 것이죠. 그날 이후 저는 집이 또 시끄러워지면 혼자 놀이터에 가서 미끄럼틀을 타고 시소에 혼자 앉아서 놀았어요. 정말 쓸쓸했어요. 언제 집에 들어가야 되는지, 언제까지 시간을 버텨야 하는지 가늠도 안 되고, 혹시 놀이터에서 노는 것도 들켜서 혼날까봐 누가 지나가면 숨기 바빴어요. 그날도 외로이 모래장난을 하다가 지쳐서 아무도 없는 놀이터에서 혼자 그네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선아, 왜 거기 앉아 있어?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고모였어요. 고모는 아버지의 3살 어린 동생이었죠. 저는 고모가 너무 반가워 고모! 하고 달려가 안겼고, 제 모습에서 모든 상황을 파악한 고모는 제 손을 잡고 분식집에 가서 돈가스를 사줬어요. 그렇게 먹는 돈가스는 정말 너무 맛있었죠. 부모님은 저를 데리고 나가서 돈가스를 사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고모는 그런 저에게 천천히 먹으라며 저를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그렇게 돈가스를 다 먹고도 고모는 저와 놀이터에서 놀아줬습니다. 원래도 고모와의 시간은 행복했지만 그날은 혼자 너무 무섭고 심심했어서 그런지 특히나 더 행복했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싸움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누그러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언젠가부터 하루에 몇 번씩 큰 소리가 오갔고 결국 다시 이혼 소리가 나왔어요. 그래, 이혼해. 쟤는 당신이 키워. 난 나갈 거야. 당신 부모가 데려오라고 했으니까 당신이 데려가. 내가 왜? 싫어. 네가 데려가던가. 못 데려가면 네가 알아서 파양해. 그 모진 말들을 오롯이 듣고 앉아 있어야 했던 저는 파양이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저를 버리겠다는 뜻만은 알아들었죠. 저는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차마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입술을 깨물고 그런 부모의 눈치를 봤어요. 그때 현관문을 쾅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너무한 건 아니야? 그것도 애 앞에서. 니들이 사람이야? 윤선이 내가 데려갈 거야. 그럼 되잖아. 격분한 고모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씩씩거리며 그 와중에도 제 등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어요. 그리고는 윤선아, 고모랑 할아버지 댁으로 가자 했죠. 결국 고모와 저는 얼마 되지 않은 짐들을 챙겨서 할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고모는 우는 저를 꼭 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우리 윤선이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이제 고모랑 할아버지 할머니랑 살자. 고모가 우리 윤선이 엄마 할게. 불쌍한 것 같으니. 고모가 조금 울먹였던 것 같아요. 저는 고모의 부드러운 품에 파고들어서 속이 허해질 때까지 계속 울었어요. 그날 밤은 고모 옆에 꼭 붙어서 도란도란 얘기를 하며 잤어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어른들이 말하길 부모님은 결국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고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말이죠. 그렇게 8살이 되어서 저는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결혼을 안 한 고모는 늘 집에 있었죠. 그래서 매일같이 저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끝나면 교문 앞에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고 집에 와서는 맛있는 걸 해주고 요리하는 것도 가르쳐줬어요. 어떤 날에는 밖에서 돈가스도 사주고 고기도 사줬습니다. 윤선아, 살다 보면 위험한 아저씨들도 만날 수 있어. 그럴 땐 하지 말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리고 아무데나 잡고 세게 꼬집어 버려. 이렇게? 그렇지. 더 세게 꼬집어도 돼. 고모는 그러면서 웃었어요. 저는 매일 저를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고모 덕분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13살 무렵에 사춘기가 오면서 감정 변화가 시작되었는지 무섭기만 하던 부모에 대한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날 이렇게 버릴 거였으면 왜 데려온 것인지, 고아를 데려와 또 고아를 만들 거였으면 차라리 고아로 살게 하지 하는 식의 원망이었죠. 사실 양어머니는 전혀 보지 못했지만
양아버지는 가끔 보곤 했거든요. 명절 정도의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나 가끔 보는 양아버지는 여전히 절 짐짝 취급했어요. 저거 아직도 끼고 살아? 너도 참 할 짓 없다. 오빠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나가. 이게 어디서 오빠한테 버르장머리 없게. 저거 봐 저거. 아빠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네가 저렇게 싹수 없게 키웠냐? 그런 소리 할 거면 앞으로 집에 오지 마. 윤선아, 방에 들어가 있어. 고모는 늘 제 걱정뿐이었어요.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났지만 저는 눈물을 삼키면서 방에 숨어서 양부가 가기를 기다리거나 어릴 때처럼 슬그머니 나가 놀이터를 거닐었어요. 이제 저한텐 너무 작아져 버린 그네에 앉아서 할 일 없이 앞뒤로 까딱거리다 보면 어떻게 알았는지 고모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고모와 영화도 보러 가고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먹으면서 기분을 풀고 놀러 다니다가 집에 오면 양부는 가고 없었죠. 그렇게 무사히 성장한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약간의 성장통은 겪었지만 든든한 보호자가 있어 힘들게 자라지는 않았죠. 그런데 제가 고3 때 할아버지가 79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푸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를 사랑해 주셨던 할아버지의 죽음은 저에게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고모도 할머니도 많이 힘들어했죠. 하지만 양아버지는 연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았죠. 사실 할아버지는 곳곳에 재산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노린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 할아버지의 유산을 놓고 자식 간 싸움이 벌어졌어요. 알고 보니 고모가 할아버지에게 먼저 증여받은 재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양아버지는 매우 분노했어요. 내가 아들이니까 나머지 재산 내가 가져갈게. 너는 손 떼라. 오빠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 엄마가 우선이지. 엄마는 손가락 빨고 살라는 거야? 그렇게 한참을 싸웠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양아버지가 소송을 걸었어요. 정말 지긋지긋한 인간이었죠. 사실 할아버지가 유산분배에 대해 자필 유언장을 남기긴 했는데 그게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들이 빠져 있어서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해를 넘긴 소송 끝에 양아버지는 결국 할아버지의 재산 일부를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 소송 과정에서 제가 고모 딸이라는 것이 드러났죠. 사실 저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가 고모 딸이라는 것을요. 고모는 이 사실이 이런 식으로 드러난 것에 당황한 듯 했지만 몇 년 전 학교에 등본을 낼 때 이미 알고 있던 저는 심판대에 오른 듯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처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무척이나 궁금했지만 괜히 물어봤다가 뭔가 잘못된 거라며 넌 양아버지의 딸이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모르는 척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드러나 버렸으니 사실을 직면할 수밖에 없었죠. 고모, 나 알고 있었어. 그런데 왜 고모가 엄마로 되어 있는 거야? 뭐가 잘못된 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윤선아. 너는 또 그런 생각을 했구나. 또 무서웠겠네. 미안해. 고모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윤선이 양부모가 이혼할 때 둘 다 너를 책임지기 싫다며 너를 파양하려고 했었어. 사실 선천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게 태어난 나는 온실 속의 화초로 살면서 너무나 아이가 갖고 싶었다. 하지만 결혼을 할 수 없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아니어서 입양된 윤선이를 친딸처럼 생각한 거지. 양부모가 저를 파양하려고 했을 때 고모가 대신 입양할 수 있게 알아봤더니 소득 부분과 양육 환경 등이 입증되면 법원에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부탁해서 건물 증여를 미리 받았던 거예요. 그렇게 재산 소득 요건을 만들고 조부모님 댁에 이미 제 방이 있었으니 환경은 이미 갖춰져 있었죠. 이혼한 양아버지는 고모가 데려간다니까 그냥 얼씨구나 좋다 하고 저를 팽개쳤어요. 우리 윤선이 고모 친딸은 아니지만 정말 친딸보다 더 아끼고 내 자식으로 키웠어. 윤선이도 엄마처럼 고모 잘 따라줘서 너무 고마워.
고모는 계속 울었어요. 고모는 미혼자여서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법원에서는 결국 고모가 저를 재입양하는 것을 허가해 줬어요. 고모는 제가 그때 양부모와 분리되고 조부모와 고모를 안정적으로 생각하고 애착관계를 형성할 때라 혼란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다고 했대요. 사실 그때는 이 모든 걸 알아듣기엔 제가 너무 어렸죠. 이제야 말해줘서 미안하다고 하는 고모, 아니 엄마가 정말 고마웠어요. 이제는 마음껏 엄마라고 부르고 엄마도 쑥스러워하면서도 행복해했어요. 그렇게 꿈같은 시간이 지나서 저는 23살이 되었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4년 만에 78세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이 바퀴벌레 같은 양아버지라는 인간이 또 나타났어요. 물론 그때는 저에게 삼촌이었지만요. 결국 또 돈 때문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코빼기도 비치지 않은 버러지 같은 삼촌이 또 기세등등하게 유산을 뺏겠다며 온 거였죠. 하지만 엄마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받은 유산을 엄마, 삼촌, 저 이렇게 셋으로 나누겠다 했어요. 결국 네가 그래서 얘를 데려갔구나. 큰 그림이었네. 입 조심해. 오빠가 윤선이한테 준 상처가 얼마나 큰 건지 아직도 몰라? 상처? 이렇게 돈 줄 거면 나도 그 상처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삼촌은 엄마와 저를 조롱했지만 엄마는 요지부동이었어요. 삼촌은 또 가만히 있지 않았죠. 할머니의 장례식에서 영정사진을 앞에 두고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도둑년이라며 쌍욕을 입에 담고 큰 소동을 피웠죠. 하지만 엄마는 꿋꿋이 할머니의 유산 중 저와 엄마 몫을 지켜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약한 엄마가 저를 위해서라면 삼촌에게 조금도 지지 않고 싸웠던 게 너무 고맙고 미안해요. 재력가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고 할머니의 유산도 가져가 놓고도 삼촌은 이후 쓰레기같이 살았죠.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다니느라 재혼도 못하고 여자만 만나서 물 쓰듯 쓰고 다니는 것 같더군요. 말로는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놀러 다니는 게 더 많아 보였죠. 그러다 보니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받은 돈도 다 어디에 썼는지 툭하면 저희 집에 찾아와 돈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제 몫으로 가져간 거 내놓으라고. 내 부모 재산을 왜 저 피도 섞이지 않은 애한테 줘야 하냐니까? 입 조심해. 윤선이 내 딸이라고 몇 번을 말해? 법적으로 손녀가 할머니 재산 받은 거야. 아무 문제 없다는 거 오빠도 확인했을 거 아니야? 법이고 나발이고 피가 안 섞여 있다고 피가. 삼촌은 저에게 비수가 되어 꽂히는 말들만 늘어놓았고 저는 또다시 삼촌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엄마와 저는 그 집에서 이사를 하게 되었죠. 엄마 역시 그런 식으로 이사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 집은 엄마가 어려서부터 자라온 소중한 공간이라고 말씀하시곤 했거든요. 하지만 삼촌과 저를 완전히 분리시켜주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신 거죠. 그렇게 안정을 찾는가 했는데 그 시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던 엄마는 사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졌거든요. 결국 엄마는 제 나이 25살에 돌아가셨어요. 53세밖에 되지 않은 젊은 나이였죠. 저는 막 졸업하고 취업한 시점이었고 이제 마음껏 엄마에게 효도해야지 했는데 엄마는 그 시간을 기다려줄 수 없었나 봐요. 취업 후 첫 선물로 예쁜 코트를 사드렸을 때 엄마는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윤선이 다 컸다며 또 그 큰 눈에 눈물을 가득 머금고 저를 꼭 안아주셨었죠. 저는 그런 엄마를 꼭 안아주며 이번 여름 휴가 때 엄마랑 나랑 같이 좋은 데로 휴가 가자며 함께 이곳저곳을 알아봤는데 결국 가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래 살지는 못할 것이라는 소리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온 엄마는 자신의 생명이 다했다는 사실을 덤덤히 받아들였지만 저는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말라가고
밥도 잘 넘기지 못하면서도 저 걱정할까봐 엄마는 괜찮다며 힘겹게 웃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한다는 것이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엄마, 우리 여행 가야지. 얼른 털고 일어나자. 어? 그럼 가야지. 엄마가 얼마나 바래온 여행인데. 걱정 마. 엄마 괜찮아. 하지만 엄마의 말과 다르게 엄마는 하루하루 죽어갔습니다. 평생 저만 바라보고 살아온 엄마. 힘겨운 소송도 육신의 아픔도 저를 지켜주기 위해 꿋꿋이 혼자 버텨오고 당신 생각은 없이 제 걱정만 해온 엄마가 조금씩 삶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이 아팠어요. 결국 엄마는 자신의 삶의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한 그 순간 제 눈을 또렷하게 바라보며 신신당부를 했어요. 우리 윤선이 엄마가 없어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혹시라도 삼촌이 찾아와서 횡패를 부리면 당당하게 행동해. 이제 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절대 휘둘리면 안 돼. 알겠지? 우리 윤선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꼭 행복하게 살아. 엄마가 언제나 지켜볼 거니까. 엄마는 힘들어하면서도 천천히 한 단어씩 분명하게 말했어요. 저는 엄마의 바싹 마른 손을 꼭 부여잡고 엉엉 울면서 연신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엄마는 저를 두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이후 저는 엄마의 재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어요. 항상 돈을 허투루 쓰는 법이 없던 엄마였기에 남겨준 재산이 많았죠. 건물도 물려받고 일을 하지 않아도 넉넉하게 살 수 있을 만한 재산이었죠. 하지만 저는 일을 놓지 않고 열심히 살았어요. 엄마가 절 지켜보고 있을 테니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또다시 혼자가 되었다는 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미 잃은 새끼 마냥 엉엉 울기도 했지만 다시금 힘을 내서 살아가려 노력했죠. 혼자 남을 나를 걱정해 요리도 알려주고 호신술도 알려주던 엄마를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아무리 힘들어도 꿋꿋하게 살았어요. 벌써 엄마가 돌아가시고 10년이 지났네요. 저는 그 사이에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몇 해가 지나 지금의 남편을 만났는데 참 다정하고 저와 아이에게 잘하는 좋은 사람이에요. 다행히 시부모님도 좋은 분들이고요. 결혼 전 남편과 시부모님도 엄마 이야기를 듣더니 정말 좋은 분이셨다며 장모님이 화내시지 않게 저한테 정말 잘하라고 굳게 맹세했죠.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까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촌은 얼마 전 저에게 전화를 했더군요. 도대체 제 번호는 어떻게 안 건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부양에 관련된 무엇을 청구한다는데 엄마 말대로 저는 삼촌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해 보라고 무시해버렸어요. 엄마는 이런 상황까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도 제 걱정만 하던 우리 엄마. 하나뿐인 우리 엄마. 엄마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저를 지켜주고 있어요. 저는 요즘도 우리 아이를 보고 있으면 자꾸만 엄마가 생각나서 마음이 아려요. 귀여운 손주도 보여주고 같이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더 잘할 걸, 더 좋은 것도 많이 사드리고 사랑한다는 말도 더 많이 할 걸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있어요. 엄마에게 사랑한다고 1000번도 10,000번도 더 말한 것 같은데 그래도 부족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가 당부하신 대로 잘 할 수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행복하게 살 거예요. 엄마 딸로서 어디에 내다 놓아도 부끄럽지 않게 살 거예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